이제 그 이혼의 주의와 해석에서 7장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을 보겠습니다. 왜 담는 것과 담기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 이 비혼의 사상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정신분석을 위한 그 요소가 있죠. 무엇이 있어야 정신분석을 한다 하는 요소.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 정신분석의 요소입니다.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담는 것과 담는 것은 무엇이고 담기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 담는 것과 담기는 관계는 뭐냐. 이것을 분석하는 게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정신분석의 요소는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고 정신분석의 목표는 O입니다. 해보세요. 정신분석의 목표는 O. 그리고 정신분석의 요소는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만약 담는 위치에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담아내고 있으며 무엇을 담아내기를 거부하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우리는 늘 위니캇의 안아주기하고 비슷하게 담아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혼이 말하는 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의 관계입니다. 응? 그러니까 내가 담는 위치에 있다면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는가? 아니면은 무엇을 담는 것을 거부하는가? 그리고 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담기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담기는 사람은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가? 또 무엇을 담아야 하는데 못 담는가? 이제 이런 관계를 그러면 그 담는 것과 담기는데 잘 담고 잘 담겨야죠. 그렇잖아요. 잘 담아주고 잘 담겨야 되는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무의식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 무의식적인 그 두 개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 대상관계 단기 치료를 언제 한번 여러분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그 대상관계 단기 치료라는 책이 정신분석적 치료의 그 핵심 원리를 얘기를 많이 해줘요. 결국은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와 제3의 영역 안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흐름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를 경험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온 즉시 아버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아버지 비슷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실제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내가 내 기억 속에 들어간 순간 다른 존재로 바뀐다는 거죠. 왜? 내 기억과 내 사고와 내 편견과 내 욕망으로 그 아버지는 채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실제 모습을 담아낼 수 없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덧입힌 실제 아버지에 의해서도 상처받지만 오히려 내가 덧입힌 아버지, 덧입힌 어머니에 의해서 상처받죠. 내 욕망이 플러스된 아버지. 우리는 실제 어머니나 아버지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요. 이건 인간의 비극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아무리 경험한다지만 실제 나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욕망이라든가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상을 나한테 투사한 플러스 알파된 그런 존재를 나로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걸 담아낸 순간 나는 변형이 이루어져. 그래서 변형이 이루어진 것을 또 상담자한테 투사를 시켜. 그리고 그 상담자가 또 상담자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내 자신과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며 상담자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떻게 변형되며 또 그것이 삶 속에서 일이나 직장이나 일터와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식으로 그 아버지가 나타나는가. 그 아버지 귀신이 누구한테 덧입혀서 직장 상사한테 나타나며 직장 언니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다른 관계인들에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외부 환경에 대한 경험이 돌고 돌고 한 바퀴 돌 때마다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그 변형이 나중에는요, 실제 아버지를 경험했지만 나중에는 바위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바위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의 상사, 우리는 보통 정신분석을 이해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을 대상으로만 이해해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정신분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인격이 사물로도 변형이 되고 사물이 인격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사람은 다른 아버지를 볼 때 부정적으로 느끼다.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투사나 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건 정신분석이 아니에요. 전혀 알 수 없는 위장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압적인 자세를 한다 그러면 아버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건 정신분석의 초기 단계입니다. 분석의 초기 단계. 근데 예를 들어서 아하, 내가 방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놈의 열쇠가 찡겼는데 안 열리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겨우 문 여는 수가 있잖아요. 막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매치시키겠어요? 실제 아버지하고의 경험을 누가 그 열쇠에 매치를 시키겠습니까? 바로 이게 이제 현대 정신분석의 정신과 물질, 그리고 정신의 세계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에너지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분석을 만만히 보면 안 돼. 응? 단순히 이것을 무슨 뭐 전이나 뭐 투사나 대상이 이리 가고 이걸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우리 인격적 요소는 전혀 엉뚱하게 우리가 간파할 수 없는 요소로 변형이 되고 바뀌고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다시 찾아오고, 이것들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지도를. 도대체 이놈의 그 대상으로 덧씌워진 이 진짜 어떤 홀령과 같은 귀신이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내 주변에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대상과의 관계도 보지만은 그 에너지 또 그 이미지, 대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나한테 나타나는, 그것은 정말 다양해요. 꿈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고,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고, 사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동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응?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본인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쩌면 그것은 정감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욕망과 이해와 편견으로 기억했기 때문에 감각적인 시스템으로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감각이 지멋대로 변해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파편화돼가지고 나와 진실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령이 돼가지고 소위 유령 쪼가리들이 되는 거죠. 수도 없이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찾아내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또 아무리 찾아낸다 한들 그것은 정신분석의 완성도 아니야. 어찌 보면은 그것은 다 허무하고 험한 거야. 그 찾아내봤자 결국은 정서적인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야. 그 흐름을 아무리 봤다 한들 결국 그 흐름에서 보고 배우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에너지의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정서가 작용을 하며, 어떻게 정서가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며, 어떻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가 하는 그 에너지의 흐름을 쫓아가는 순례의 길이라야 정신분석의 최대의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과거의 정신분석은 그 흐름을 찾아내고 원인을 찾아내고 대상을 분석해내고 하는 것에 목표를 뒀다면 이제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분석의 목표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의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죠, 지금. 이전의 사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을 보고 그걸 통해서 의식화를 하고 어떤 정신분석의 핵심적인 어떤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고착화될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자기애성을 향상시키는 내 이러는 이래. 그리고 나는 이걸 찾아냈어. 넌 그거야. 그것이 정말 내담자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신분석의 목표는 어쩌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진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혼이 어떤 담기는 것과 담는 것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정신분석의 요소가 돼야지 그 어떤 지식적인 노름이나 의식화가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이전의 정신분석가들이 한 것을 무시할 거냐? 그걸 무시하면 비혼의 단계에 오지 못합니다. 비극이에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 에너지 흐름을 쫓아가보고, 따라가보고, 응? 그 정신분석적인 그런 그 이치에 내가 순응해보고.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막 가버리니까 여러분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정수하고 관계만 알면 되겠네? 웬걸. 이거는 10년, 20년 후에 할 일이지, 지금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앞에서 인도한 사람은 다 그 과정을 이렇게 거쳐온 거잖아요. 그래서 쭉 갔는데 여러분은 건너뛰려고 그러죠. 그냥 비행기 타고 쉥 가가지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단계를 밟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단계 밟아가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갈 수도 있고요. 그 사람마다 일률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단계는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약본을 보자면,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은 담는 것과 담기는 것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랬죠. 무엇을 담는 건가? 전이라면 무엇이 전이 됐는가? 그죠? 투사적 동일시다 그러지 말고 투사적 동일시에 담겨져 오는 내용이 뭐냐?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 내용을 안 보고 이건 전이야. 이건 그림자야. 이건 페르소나인데 타이틀만 나열해. 뭐 알아야지. 그 내용, 관계 패턴과 내용이 중요하다. 하나하나 그 내용을 분석해보고 파악해보는 거다. 두 번째는 통합된 인격과 분열된 인격입니다. 자, 잘 담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은 것도 담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것도 담는 거예요. 고통과 불안과 좌절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담아내는 사람은 통합된 인격으로 볼 수 있고, 분열된 인격은 지 좋아하는 것만 담아요. 싫어하는 거는 절대 안 담아요. 싫어하는 것 뒤에 진실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것 뒤에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 뒤에 진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가 뭐가 있나를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 싫어해. 그래서 거부해가 아니라, 그래서 그 표를 볼까요? 내가 잘 지금 요약을 했죠. 그렇죠? 담는 것, 담기는 것. 왜 비오는 담는 것을 암컷 사인을 했고, 그 담기는 것을 수컷 사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성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성적인 그 상징을 가져왔지만 반드시 성적인 것만은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 담는 것을 어느 하나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호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말하면 컨테이너, 컨테인드. 하지만 이것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기호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단은 뭐예요? 개인을 담아내죠. 그렇죠? 전체는 부분을 담아냅니다. 그 얘기는 부분은 전체에 담겨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신비주의자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전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담기는 입장에서는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아내는 입장은 또 담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것이 에너지 교환 법칙인 거예요. 이거는 에너지를 주기만 한다든가 받기만 한다든가 하는 일방적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지금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때로는 받죠. 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고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홈페이지에 뭘 써놨어.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주는 에너지와 여러분이 주는 에너지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흐르는 정서는 나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쓰는 언어로 똑같이 하려면 절대 나한테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써냈다.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사고로 하면 될까요? 아, 교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와 닿네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죠. 아니면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질문 하나만 들으면 수도 없이 설명하죠. 보기도 싫을 정도로 많이. 좀 간단히 설명할 수 없을까요? 제발. 근데 읽어보려다가 지쳐서 이제 안 읽어버려. 너무 길어. 내가 이렇게 때로는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어쩌면 내 애정의 표현이고 또 어쩌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질문과 대답이. 그런데 금방 알아버리라가 아니고 쑥 읽어보고 잊어버리고 또 다음에 읽어보고 잊어버리고 또 다음에 읽어보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써놓은 거는. 그걸 뿌리 뽑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금방 이해되겠습니까? 탁 읽어보고 멈춰 서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 말대로 화가 착 처음에 읽었을 때는 막 화가 빡 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웃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속에 진실한 애정이 있으면, 애정을 느낀다면, 그 진실을 경험한다면. 여기에 진실 속에는 항상 독이 묻어 있거든요. 약도 있지만. 약과 독이 같이 있어요. 진실에는. 아프게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아프게 하지 않다면 진실이 아니에요. Definitely. 다 놓고 얘기하는데 진실은 아파야 돼요. 원하든 원치 않든 아파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담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딜레마예요. 어떻게 행복해야 되고 안 아파야지. 왜 아프냔 말이야. 그게 진실한 거냔 말이야. 그것은 진실의 속성이에요. 아픈 것은 진실의 속성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아요. 해석하지. 어쩔 수 없어요. 아파야 돼요. 근데 진실은 견딜 수 있는 아픔을 줍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안 주진 않아요. 내가 아프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실을 경험하고자 할 때 아프지. 그렇지만 진실을 거부할 때는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이 생겨요. 진실을 거부할 때는. 아프지 않아요. 그건 아플 이유도 없어요. 어쩌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쓰라림인데 이건 증오하고는 달라요. 그 쓰라림, 그 고통이죠. 엄마는 아이를 담아내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주는 게 좋아요? 되게 똥덩어리를 집어던지든지, 그죠? 짜증을 집어던지든지 이러죠. 그걸 담아내죠. 상담자가 그렇습니다. 내담자를 담아내는 거고, 이것은 PS, 편집 분열 자리에서 우울 자리로 가는 건데 이것은 왕복한다. 우울 자리에서 또 다시 편집 분열 자리로 가고, 담아냈다가 담아내지 못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쓰는데 글은 의미를 담아내야 됩니다. 또 의미를 담아내고 그 의미는 글에 담겨야 됩니다. 그런데 남의 글을 가져다가 그냥 본인이 옮겨내면 자신의 감정은 전혀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글을 쓸 때는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충분히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고 참고적으로 써야지, 그것을 마치 자기 얘기처럼 써버리면 자기 말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표와 기의라고 얘기를 하죠. 언어학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는 기표라면 그 안에 숨어있는 뜻은 기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표상이고 상징이고 이제 기호를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숨은 의미를 발견을 하라는 거죠. 담기는 거를. 상징이 담아내는 거라면 그 안에는 본질이 담깁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담기고요. 그리고 이 상징은 이미지, 정서로 담긴 이미지입니다. 상징은. 정서가 담긴 이미지가 상징이지 그냥 감각적인 그림은 상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형이 담아내는 거라면 원형적 이미지는 담기는 거죠. 아버지 표상이 원형적 이미지라면 아버지 원형은 그 아버지를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담기는 것은 아버지예요. 현재 아버지랑 경험한 것은 그 원형에 담기는 건데 마치 그 담는 것인 아버지 원형을 아버지로 아는 거죠. 이것은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 혼합된 거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파요. 우리는 무엇을 담아낼 거냐, 또 무엇을 담길 거냐, 누구한테 내가 담길 거냐, 이 관계, 두 개의 그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의 관계. 주체냐 객체냐,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면서 주객이 하나가 되는 이제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원이 많이 쓰는 도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담는 것과 담기는 것도 모델이고 도표인데 이것은 내용을 담고 의미를 담죠. 기호와 상징이죠. 이제 어찌 보면은 여기서 기호는 언어학자가 말하는 기호가 아니에요. 언어학자가 말하는 기호는 상징과 가까운 건데 보통 우리가 기호라 할 때는 화살표 같은 걸 기호라 그래요. 이제 이런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상징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에 가족은 가족 구성원을 담아내죠. 가족이 가족 구성원을 담아내지 못하면 분열이 되죠.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담겨야 될 입장에서 담기지 못할 때 또 흩어지는 거죠. 이것은 마치 부분과 전체의 관계고. 그리고 융이 말하는 셀프는 모든 인격 요소를 담아내죠. 페르소나도 담아내고 그림자도 담아내고 원형도 담아냅니다. 그런데 마치 그림자는 전체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정적인 것으로만 알고 버려버린다면 전체가 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 별로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어. 톡 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근데 그 사람 잘라버리면 안 돼, 이 모임은. 죽으나 사나 같이 가야 돼. 그래가지고 한쪽이 건강해지면 그쪽은 따라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건강한 힘으로 아픈 것을 치료해 가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응? 그것이 담는 것과 담기는 관계고 부분과 전체의 관계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